첫 번째 수업 주제는요.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반월 연골판 파열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왕준호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근 저를 찾아온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걷기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무릎을 아파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십니다. 2달 전쯤에 횡단보도에 불이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빨리 뛰어갔는데 네. 갑자기 무릎에 뚝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분은 결국은 반월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습니다. 와. 반월 연골판 연골판 파열. 아니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계단도 2개씩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급하면 막 그냥 날라다녔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50대가 넘고 나니까 평지 뛰는 것도 좀 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무릎 하면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반월 연골판이란 얘기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예. 네. 사실 반월 연골판에 연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데 네. 제가 그림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뼈와 뼈가 만나는 게 관절입니다. 네. 그 만나는 면이 좀 매끄러워야 좋겠죠. 네. 그래서 뼈를 감싸고 매끄럽게 만드는 게 바로 관절 연골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마찰력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체중 부하 같은 충격에는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월 연골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네네. 뼈하고 뼈 사이에 지금 살색으로 보이는 게 반월 연골판인데요. 이거는 실제 고무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도 말랑말랑하군요. 네, 실제로도 말랑말랑하고. 그렇군요. 도가니탕 드셔보신 분들은 도가니. 아 도가니. 그거 저는 이게 아 거기가 도가니예요. 거기예요. 예, 그래서 도가니. 어째 무릎은 도가니 도가니라고 말랑말랑하잖아. 아 그렇게 그거군요. 말랑말랑해야 되는 게 네네네. 반월 연골판. 어쨌든 갑작스러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렇죠. 쿠션 역할을 하는 거고 반월 연골판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허벅지 종아리뼈가 만난 분에 이렇게 매끄럽게 덮여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관절 연골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반월 연골판입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말랑말랑해서 충격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관절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반월 연골판이 먼저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충격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충격에 의해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충격인데. 근데 앞서 그 환자가 넘어질 때 뚝 소리가 났다고 네. 하셨는데 저게 찢어질 때 그렇게 큰 소리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럼 깜짝 놀라겠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혀가 부러지는 줄 알겠다. 네, 뚝 소리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반월 연골판 파열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프겠죠. 맞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통증입니다. 아. 통증인데 어. 사실 작은 파열은 무릎이 좀 결리는 느낌이 있다 그 정도의 통증인데요. 보통은 무릎을 절룩거릴 정도의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쉴 때는 괜찮고 체중 부하면서 활동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자세나 양반 다리 할 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두 번째로 물이 차고 붓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무릎을 끝까지 구부리거나 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풀린 듯한 느낌, 이거를 무력감이라는데요. 그래요.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무릎이 갑자기 펴지지도 않고 구부려지지도 않는 장기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도 통증이지만 사실 그 후폭풍이 더 무서운데요. 네. 반월 연골판 파열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게 50% 정도 제거되면 관절 연골에 가해진 충격이 177% 정도 올라가서 어머. 거의 3배 가까운 힘이 가해질 수가 있고요. 다 없어지면은 752%까지 증가돼서 거의 9배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관절 연골이 손상되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겠죠. 네.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반월 연골판은 왜
파열되는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땅을 디딘 상태에서 몸이 뒤틀리는 동작을 할 때, 아, 그리고 점프하고 착지할 때,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네네네네. 그런 충격에 의해서 파열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그러면 농구하느라고 리바운드를 하고 떨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배드민턴을 할 때 막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움직이는 동작이 꽤 아.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강렬한 스포츠를 할 때 예. 많이 파열되기 쉽고요. 네. 그렇지만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네. 50대 이유는 좀 양상이 다른데요. 네네. 퇴행성 변화, 즉 노화에 의해서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화요? 정말 아니 목요일 날에 노화를 안 들어본 인재경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나이 드는 거 정말. 네, 저도 50대 중반이 돼서 네. 조금 좀 서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있죠. 아, 다들 50대 이상 되신 분 비슷하시죠? 네. 수선 씨 그래도 그 나이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려니 앞으로 가장 생각하세요. 젊은 날입니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아유, 네. 뭐 이렇게 예방하면 되겠죠. 네, 사실 50대 되면은 네. 피부 탄력이 20대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네. 어쩌다 이렇게 엎드려 자고 나면은 베개 자국이 왜 이렇게 오래간 어떤 분은 얼굴에 막 꽃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분은 여기 베개에 꽃무늬가 그렇죠. 있었던 예. 거야. 예. 사실 피부도 콜라겐의 주성분인데요. 네. 반월 연골판도 콜라겐의 주성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노화 현상으로 콜라겐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간혹 석회화돼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탄력이 떨어지고 강도가 약해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0대 그분처럼 약한 강도의 충격에 의해서도 파열될 수 있거든요. 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퇴행성 변화는 언제부터 몇 살부터 생길까요? 몇 살부터 50대, 60대 언제? 퇴행성 변화요? 퇴행성 변화요? 40대? 퇴행성은 저는 노화니까 한 50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5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좀 충격적이게도 인체 조직은 20살보다 늦게 시작합니다. 20살이요? 네. 어머나. 그래도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반월 연골판이 파열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도 퇴행성 파열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30, 40대에도 네. 퇴행성 변화가 올 수 그렇구나. 있어요. 네. 그렇네요. 충격적인데요. 어머나. 반월 연골의 파열의 원인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파열로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반월 연골판을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오. 사실 위에 있는 사진은 정상 반월 연골판인데 끝이 매끄럽고 찢어진 데도 보이지 않죠? 네. 네, 왼쪽 아래 사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수직 방향의 어머나. 파열이 생겨서 저건 수직 파열이라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은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포 떠지듯이 위아래가 갈라져서 생기는 수평 파열은 노화에 의한 파열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중심 방향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파열, 즉 네. 방사 형태로 파열된다고 해서 방사형 파열이라 부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아. 나이 드는 사람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약한 충격에 의해서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찢어지는 건 아닐 텐데 뭐 네. 너무 많이 걸어 다녔다거나 아니면 네.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하는 것도 너무 요인이 많이 될까요? 걸으셔서 지금 걱정이실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많이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네. 사실 마라톤을 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걷기 운동 하는 거는 근육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 그 정도는. 예. 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 불어난 드는 체중. 거. 그렇죠. 아. 체중이 5kg 늘어나면 사실 이렇게 점프하고 착지할 때 가해주는 충격은 10배, 50kg이 더 늘어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찢어진 거는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네네. 반월 연골판이 파열돼도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걷기 운동 같은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뭐 이런 운동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먹거나 스테로이드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약물 치료보다 운동 치료입니다. 오. 무릎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동도 안 하시고 밖에도 안 나가신 분 계시고요. 체중이 가해지는 걸 피한다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다리를 쩔룩이면서 다니면 안 돼요? 네, 가능하면
힘을 주고 제대로 힘을 다니시고. 주고 제대로 근육을 써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3개월, 6개월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불편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볍게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체중이 가해지면 대부분의 경우 찢어져서 너덜거리는 것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고 자리를 잡아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아니 오히려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봐도 수직으로 찢어지거나 네. 수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진 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꼬매주던가 네. 제거를 좀 해주던가 해야지. 네. 그래야지 거기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요? 뭐 수술을 왠지 기분상으로도 뭔가 너덜너덜한 게 그러니까. 무릎에 있다고 네, 그렇죠. 하면 좀 없애줘야 될 것 뭔가 이렇게 애들이 계속 걸리적거릴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아까 그런 수직 파열인 경우에는 꼬매주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네. 퇴행성 파열에서 너덜거리는 거는 수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3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수술 안 하고 운동 치료 잘해서 좋아진 경우하고 수술한 경우를 비교했더니 1년 뒤에 결과는 똑같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전공의 때도 선생님이 이거는 더 찢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빨리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수술의 목적은 사실은 통증을 줄이는 것이 더 좋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수술이 두려우신 분들은 운동 치료로 운동치료 먼저 해보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또 안 하고 있다면은 근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2, 3개월 충분히 적극적인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찢어진 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경우, 그다음 운동선수처럼 이제 빨리 수술하고 복귀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전문의랑 상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냥 참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수술받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운동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운동하는 방법, 무릎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사실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서 헬스클럽에서 걷기, 뛰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집에서 제가 간단히 할 수 있으면서도 잘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네. 먼저 의자를 사용하는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하는 허벅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이 들수록 허벅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죠. 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무릎을 붙인 다음에 발목을 살짝 위로 제끼고 무릎을 끝까지 쭉 펴주는 겁니다. 끝까지 아플 때까지 뻥을 날 때까지. 발끝을 앞으로 당기라 이거죠. 네, 당기고 몸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3초 지탱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면 은근히 됩니다. 이거 땡기네요. 3초 지탱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종아리가 아주 시원하네요. 종아리도 당기시죠. 네. 허리를 펴고 운동하면은 허벅지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되고 발목을 제끼고 하게 되면은 종아리 스트레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운동입니다. 그냥 TV 보면서 하면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 달에 20번씩 모두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힘 빼고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20번씩 3세트 하기는 쉽지 않을.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스쿼트 운동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걸 저기 어른들한테 안 좋으신 분들한테 하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트를 할 때 먼저 의자를 살짝 잡고요. 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서서히 구부려서 이렇게 90도까지 구부려 줍니다. 오 자세 이렇게 좋으신데요? 할 때 네. 허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좋고 네.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서 90도까지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스쿼트하고 일어날 때 까치발을 드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종아리까지 복합적으로 하면은 허벅지 운동과 종아리 어머나.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이 아주 운동을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자세가 좀 그래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네, 스쿼트는.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도 많이 썼죠, 제가. 좀 고생했네요. 반월 연골파는 사실은 흰머리 생기듯이 놓아놓듯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는 조직이긴 합니다. 나이가 먹는 거 막을 수 없듯이 퇴행성 변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하고 꾸준하게 운동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월 연골판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사실 수술보다 운동으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아줄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